2000년 초만 하더라도 당시에 은행 가시면 예금을 가입하시면 얼마의 이자를 받을 수 있었냐? 대략 7% 이상의 예금금리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. 그때 국고 3년 금리 같은 경우는 뭐 9%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제시했었는데요. 지금 현재 올해 들어와서는 은행에 가시면 예금을 가입하면 얼마의 수익을 받을 수 있냐? 대략 지금 2.6% 정도. 그리고 국고 3년 금리는 여기에 올해 초에 한 2.8%대를 기록했던 게 최근에는 2.5%까지 하락을 했습니다. 미국과 일본과 같이 주요 선진국들은 과거 80년대부터 해서 성장률의 레벨이 계속 다운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 성장률의 레벨 추이를 그대로 따라서 시장의 금리 역시나 국채금리라든지 시장금리가 같이 하향 추세를 이어온 부분이 있는데, 이런 부분들이 성장성이 그만큼 또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 수준의 금리를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. 우리나라는 그럼 과연 앞으로 성장성은 어떠냐? 까만색 가운데 라인으로 된 게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성장률이라고 해서 대략 한 10년치 성장률의 이동 평균값입니다. 그 성장률 추이를 따라서 10년짜리 장기 채권 금리가 그대로 동행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. 이게 향후 길게 봤을 때도 방향성은 위쪽보다는 아래쪽이 염려가 된다는 거죠. 아예 유동성을 신뢰하시는 분들은 초단기 자금 쪽으로 돈을 넣거나, 아니면 내 노후라도 좀 안정적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험과 연금 같은 상품으로 가입을 많이 늘리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자금의 효율성을 따질 수 있는 중간 지역의 중간 만기 쪽에 자금이 유입되는 것보다는 아예 단기냐 초장기냐 이쪽으로 움직이는 현상들 때문에 이런 저금리 현상에 대비하기 위한 발빠른 움직임들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ABS라든지 ELS, DLS와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신종 증권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뭐 ELS 같은 경우는 최근에 투자를 많이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, 이런 채권들의 발행이라든지 잔고가 늘고 있다는 부분. 이제 정말 낮아진 수익률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고전을 하겠다라는 관심들이 이런 식의 상품들로 몰리고 있는 거고요. 또 저금리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는 답이 없다. 다 밖으로 눈을 많이 돌리기 시작하죠. 왼쪽 보시면 우리나라 자본 수지 내에서 해외 채권이나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잔고가 작년부터 해서 다시 급증하기 시작했고, 작년에서 올 초까지 유행했던 상품이 있습니다. 오른쪽 보시면 외화 예금 잔액이 크게 늘었는데, 이 중에서 위안화 예금이 굉장히 급증을 했습니다. 이제 중국 금융시장이 개방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고금리와 그리고 위안화 절상에 따르는 환율에 대한 기대 수익까지 얻을 수 있다는 위안화 예금 쪽으로 잔고가 느는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의 낮아진 금리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다. 왼쪽을 보시면 RBC라고 해서 캐나다의 유명한 금융기관이 주요 지역별로 가계가 자산을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. 상대적으로 보시면은 일본을 제외하고 대부분 선진국 쪽 국가들은 예금이라든지 이런 쪽의 자금 비중이 굉장히 낮고, 주식이라든지 이런 쪽의 자금 조금 더 낮아진 금리 여건을 대체할 수 있는 위험 성향이 높은 자산들 투자의 비중이 많이 높다라는 부분인데, 우리나라 보시면 오른쪽에 우리나라 금융자산 계정표에서 놓고 보시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일본과 유사한 예금 쪽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. 이런 식으로 자산 구성을 끌고 갔을 때 상대적으로 내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 자산의 운용을 안정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라는 부분들을 앞서 얘기를 드렸고, 향후 이제 뭐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나라 아직 30%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주식 쪽, 이런 쪽으로 좀 더 추가적인 자산 운용의 비중을 넓혀가야 되는 게 아니냐. 그 정부도 이번에 정책을 꺼냈을 때 뭐 부동산 시장 안정도 있었지만 배당이라든지 기업 과세 같은 부분들을 자극해서 주가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자산 효과를 높이려는 노력을 보였는데, 이런 쪽에 그 선진국들의 사례와 저금리 여건들을 적응하면서 좀 더 적극적인 자산 운용에 대한 필요성이 높지 않겠냐, 이런 쪽으로 저희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.